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거리에는 시신 수천 구가 방치돼 있고 수습할 방법조차 없다고 마리우폴 시장이 말했는데요. 자세한 전황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간인 공격까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의 전쟁 대상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는 군시설만 정밀 타격한다, 민간인 예.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국내에서는 전쟁, 침공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못 쓰게 합니다. 특수 군사 작전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치즘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수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크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인한 것이었죠. 우크라이나 네.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항전을 하니까 이미 들어갔던 거 다시 나올 수는 없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국민 그렇다면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 학교나 병원은 마지막까지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예. 네. 근데 지금 뭐 학교, 병원, 유치원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바를 비롯해서 두 곳 러시아가 집중 폭격한 곳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곳은 우크라이나 군 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냥 민간 도시입니다. 여기를 폭격해서 80%의 건물이 완파되고 수천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마리우폴 남부 항구 도시 전략적인 요충지인데요. 뭐 거리에 시신 수천 구가 있고 어떻게 수습할 방법조차 없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식량이나 의료품이 들어가는 곳조차 다 봉쇄하고 있다라고 이게 마리우폴 시장이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가 360여 명인데 364명인데 그 이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완전히 집계한 숫자가 그렇고 지금 그 마리우폴이라든지 볼로바 이런 데는 뭐 들어갈 수조차 없으니까 뭐 이런 걸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학교나 병원에 대한 폭격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피란을 떠나지 못하는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차별적인 폭격이 가해지고 있어서 공분을 좀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 신혼부부부터 할머니까지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지를 꺾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과거에 러시아가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체첸 침공했을 때 그리고 2015년, 2016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때 도시 하나를 그냥 초토화시킨 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그것을 이제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민간인만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협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고요. 집속탄은 이제 모탄 큰 게 하나 터지면서 아래 자탄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살상을 시키고 안 터진 것은 지뢰 상태가 돼서 나중에 밟으면 또 터지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화학 무기를 비롯해서 많은 금지된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또 지금 원전을 잇따라 장악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장악했고 이것도 아마도 핵 폭발할 수 있다는 위협, 공포감을 주고 실제로 키이우 시민 중에는 그 소식을 듣고 마지막에 이제 대피하기로 피난 가기로 결심했다는 시민의 외신 인터뷰가 있었고요.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거죠. 집에 전기가 끊기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통신도 끊기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방송도 볼 수가 없고 정부에서 차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끊어지면은 뭐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 대피소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고요. 자, 이래도 항전할래?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상대도 달라졌고 양상이나 강도도 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거 참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격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마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침공이 시작됐고 지금은 많은 세계인들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속내랄까요? 그리고 심리 상태,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보여준 양상으로 보면 러시아는 강공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양상은 탱크 대
뱅크라고 합니다. 예, 탱크 대 뱅크. 네네. 뱅크 이제 은행이죠. 예. 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가 그 고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고통이 서방 국가들한테도 결국 파급돼서 오기 때문에 서방은 그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결사항전 의지를 유지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독재 체제, 전제 체제가 경제 제재를 잘 견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고통을 받지만 그 국민들의 고통이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망한 독재 국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대러시아 제재는 거의 전례가 없는 역사에 없었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라는 점. 예. 이게 변수입니다. 과연 그래서 원유 수출 제한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것은 미국이 꺼내지 못했던 카드인데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14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2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겪고 있는 서방 국가들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의 탱크에 맞서는 서방의 뱅크 전략, 이 경제적 제재 외에도 혹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예. 항공 금지 구역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런 말 했는데요. 우리가 하늘을 잃으면 땅에서는 더 많은 민간인들의 피가 흐를 것이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나토하고 미국이 설정을 하면 거기에 다른 나라의 공군기가 들어오면 그걸 격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리비아하고 과거에 이라크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군 공군력이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인데 나토하고 미국이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이 꺼낸 조치가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미극기는 러시아제인데요. 예. 우크라이나 공군도 이 미극기를 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우크라이나에 주고 대신에 폴란드에 미국이 갖고 있는 F-16 전투기를 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군사 지원 중에는 가장 강력한 예. 것이 되겠고요. 이 밖에도 이제 망명 정부를 폴란드에 수립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피신시키고 하는 장기전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이제 군사적 개입의 제일 큰 변수는 여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론. 실제로 미국민들의 여론이 예. 한 열흘 전 개전 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에 실시된 로이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좀 전 말씀드린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무려 74%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예. 열흘 전에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 개입하라는 여론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참상들이 알려지고 공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론이 이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전례 없는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방의 경제 제재 외에도 이제 국제 사회로 전례 없는 어떤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의용군 예. 그 국가 자격으로는 참전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와서 싸워달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했는데 예. 지금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예. 각국에서 온 사람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만은 우리 그 이승윤 특파원하고 양동훈 특파원이 접경 지역에 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다시 돌아간 우크라이나인도 6만 6천 명이고요. 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한국인도 100명 지원을 했다고 조금 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물론 우리 법에는 지금 이건 이제 위법입니다. 우리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면 이제 여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가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모습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가 큰 영향을 그리고 너무나 명분 없는 전쟁의 고통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유럽인들은 심지어 내 집까지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성금을 내거나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집에 전혀 모르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2명이건 3명이건 재우고 숙식을 제공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유럽인들이 여기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미국 사람들은 에어비앤비에다가 우크라이나 그 집을 숙소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주는 거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돕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러시아에서도 어제 56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서 4천 명이 무려 체포됐는데 예. 러시아 그 경찰들이 뭐 구타하고 뭐 이렇게 발길질하고 하는 그 영상들이 외신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예, 참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그 국제사회 공감이 또 평화적인 해결로 또 이어지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